시험 치르느라 모두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 3월 고3 학평 윤사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총평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 어땠나요? 3월 학평은요, 어떤 패턴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막 어렵게 출제가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3월 시험이기 때문에요. 학생들에 따라서는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서 처음 윤사를 내신으로 접하고 이제 막 1대단원 막 겨우 끝냈는데 학평을 치른 친구들도 있고요. 또 N수하는 친구들은 다르겠지만 이렇게 고3 현역들은요, 아직 개념 정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랴부랴 급한 마음에 좀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치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출제자들도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3월 시험부터 힘을 줘서 출제하시지는 않습니다. 윤사가 이런 과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친구들한테 친절하게 안내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해마다 고3 3월 학평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시험은요, 사실 이제 친구들이 3월 달에 이렇게 치르는 시험치고는요, 결코 쉽지 않은 시험이었고요. 아마 친구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좀 내가 정말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하면서 좀 불안한 마음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선생님이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이번 3월 윤사 몇 점을 받았는지 혹은 몇 등급인지 이런 점수나 등급에 연연하지 마세요. 자, 3월 시험은 내가 몇 등급인지 한번 볼까? 이런 마음으로 치르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윤사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나에게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그런 친절한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시험이니까요. 선생님이랑 한번 그런 내용들 생각하면서 총평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자, 앞으로 238일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자, 238일 동안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쵸? 나 이렇게 시험을 치르고 지금 불안한 마음으로 한보라 쌤을 만나고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과연 나의 윤사가 얼만큼 정확하고 얼마만큼 꼼꼼한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자, 이번 시험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거 하나야. 앞으로 238일 남았습니다. 자, 요 기준은요, 오늘 시험 치른 당일 오늘 기준입니다. 너의 윤사는 과연 이토록 정확한가? 너의 윤사는 이만큼 꼼꼼한가를 우리에게 이 시험은 묻고 있어요. 모든 사탐 과목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과목도요, 다 예외는 아니겠지만 특히 윤사는 계속해서 내용이 정확하고 꼼꼼하게 개념 체크가 된 친구들만 감히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수능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한 기본적인 기조가 잘 드러난 것이 지금 친구들이 치르고 온 3월 학평이에요. 3월 시험이기 때문에 뭐 아주 정말 어려웠다 이런 문항은 없지만, 물론 여러분은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뭐 그런 문항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꼼꼼하게 어디까지 파고들어서 공부했는가는 아주 세심하게 묻고 있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한 가지만 꼭 기억하고 가기. 앞으로 남은 238일 동안 윤사가 정확하고 꼼꼼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과연 이걸 정확하고 꼼꼼하게 공부하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래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윤사 교육과정 안에 소개된 이런 사상들 꼼꼼하고 정확하게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되 이런 긴장감을 좀 가지라고 이번 시험에서 많은 출제자분들께서 이런 정확성과 꼼꼼성을 요하는 문항을 출제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항이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됐나 한번 볼게요. 보니까 동양윤리에서 5문항, 한국윤리에서 3문항, 그래서 동양과 한국에서 8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서양 7문항, 사회사상 5문항. 아주 전형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동양, 한국 8, 서양 7, 사회 5. 수능에서도요, 작년 수능에서도 이렇게 출제가 됐었죠. 요 정도의 볼륨을 가지고 출제가 되는구나. 언뜻 보면 서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내가 서양 윤리에서 되게 힘을 좀 쏟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양과 한국 윤리는 같이 섞여서 이렇게 문항 단원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8문항, 7문항, 5문항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문항은 총 20문항이에요. 그죠? 사탐 다 20문항이니까요. 그런데 등장한 사상가는요, 20명이 아니야.
1번부터 20번까지 탈탈탈 털어보니까 총 32명의 사상가의 사상이 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험에서는요. 맹자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중복 출제됐어요. 맹자가 2번, 아리스토텔레스가 2번 등장하셨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2명의 사상가가 나왔다는 것은 만약에 중복 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문항 형식으로 34명까지도 출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이 얘기는 뭔가요? 20문항이라고 해서 20명의 사상가만 등장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긴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요. 빠짐없이 다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사상가가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 얘기 한 지금 20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개념 공부할 때, 특히 사상가들 사상축 공부할 때요. 정확하게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 중에 누구 한 명도 이번 수능에서는 출제 확률이 낮아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상가는 아무도 없어요. 굉장히 많은 사상가들의 사상을 출제자들이 의도에 따라서 다양한 조합으로 다양하게 결합해서 문항을 출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면 좋을 문제들 한번 소개해 볼게요. 5번의 밀과 칸트에 관한 문제. 선생님이 이제 문항풀이 할 때도 소개를 하겠지만 우리가 수능 특강, 연계 교재를 얼마나 꼼꼼히 보아야 하는지를 출제자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낸 문제다.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밀, 수능 특강의 날개단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문항으로 구성이 됐고요. 실제로 수능에서는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날개단, 아주 짜잘한 그런 자료들, 심지어는 문항 풀 때 제시문 혹은 선지 말할 것도 없고요. 뒤에 있는 해설, 풀이, 답안지, 풀이 이런 것들까지도 정말 우리가 꼼꼼하게 윤서는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5번 문항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특히 자기 희생에 관해서 이제 미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이런 최신의 경향들이 잘 문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 계속 이 스피노자는 아주 힙한 사상가죠. 많은 친구들을 오답의 구렁텅이로 이끌었던 그런 사상가입니다. 워낙 내용 자체가 심오하고요. 좀 친구들이 바로 쉽게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흉과 스피노자에 관한 문항들 역시 최신의 어떤 기출 경향들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어요. 특히 스피노자가 자기 보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 이번 시험에서 또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8번의 정약용과 이황 이 두 사상가가 이제 엮여서 출제가 됐습니다. 전형적으로 실학의 입장과 또 이런 성리학의 입장, 정약용의 어떤 독특한 어떤 사상과 이런 성리학에 대한 비판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낯설어 할 만한 이런 어려운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1, 2, 3, 4, 5 선지 꼼꼼하게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는 쌤이 따로 소개하진 않았지만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게 플라톤의 사주덕도 과연 지혜가 뭐고 용기가 뭐고 절제가 뭔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풀 수 있게 문항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너무나 좋은 문항들이 많은 그런 시험이었으니까요. 꼼꼼하게 선생님이랑 같이 내가 맞은 문제, 내가 맞힌 문제만 이렇게 인덱스에서 찾아서 듣고 틀린 문제는 넘어가 절대 그렇게 푸시면 정말 큰 코 다쳐요. 3월부터 그렇게 푼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맞은 문제와 틀린 문제 모두 다 선생님은 쭉 정주행할 것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계속 너무 잔소리가 많나 총평인데 자 그만큼 제시문과 선지 다 빼놓을 게 없는 좋은 그런 문항들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꼼꼼하게 좀 분석해 볼 것을 다시 한번 권유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이런 빨간색의 강렬한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마음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윤사 공부를 하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급하게 기출문항 풀이로 뛰어들지 말 것을 권유합니다. 최소한 개념을요 1회 내진 2회 사실은 2회도 부족해요. 한 3회 정도 충분하게 개념을 정리가 된 다음에 기출문항을 풀어도 늦지 않으니까 섣불리 개념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출문제에 뛰어들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개념을 충분하게 익히세요. 어떻게 익히냐면요. 연계 교재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최고입니다. 본문에 있는 모든 서술, 날개단, 문항에 있는 이 모든 것들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혼자 체크하기 어렵죠? 선생님 꼼수 체크 윤사 수능 특강 강의에서 정말로 꼼꼼하게 하고 있거든요. 같이 오셔서 꼼꼼하게 연계 교재 수특, 수능 완성까지 그렇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윤사는 정말로 너무나 멋진 과목이잖아요. 동서양의 정말 기라성 같은 어떤 현자들이 우리에게 많은 인생의 지혜를 들려줍니다. 이런 멋진 과목을 시험 점수만을 위해서 공부하진 마세요.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만점까지 우리는 향해서 달려갈 거지만 그 만점을 뛰어넘어서 꿈을 보시고요. 더 큰 나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멋진 공부하기 바래요. 시험 점수만을 위한 공부를 하다 보면 윤사 지쳐요.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또 어렵고 아주 세밀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점수만을 목표로 공부하면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그러면 점수는 포기하라는 말인가요? 아니, 절대 아니야. 하지만 마음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내가 공부, 점수만을 위해서 하는 공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선요. 윤사, 긴 레이스 우리가 행복하게 갈 수 없고요. 결과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 더 큰 것들을 바라보고요. 내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아주 멋진 공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는 거예요. 자, 만점을 넘어서 꿈을 보는 그런 멋진 윤사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문항풀이에서 곧 만나 뵐게요.